뉴 파일 하시고요. 브라우저는 2D로 하셔도 됩니다. 브라우저는 시드 2D로 하시고, 오늘 날짜, 루트에 이렇게 파일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별도 뭐 폴더 만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분하실 수 있게 뭐 만들으시면 됩니다. 터레인 관련해서 만들게요. 일단 트레이닝으로 하겠습니다. 빈 파일이고요. 여기에 지형을 불러올게요. 지형을 레퍼런스로 가셔서 add new 하시고요. 그 11차 폴더 안에 터레인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밑에 거 터레인 오리진 있어요. 요걸 한번 불러올게요. 이렇게 지형을 불러왔는데 지금은 뭐 2D고요. 당연히 뭐 F9번이나 누르면 3D는 안 보일 겁니다. 3D가 보이려면 뭔가 3D를 위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형을 액티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객체가 엘리베이션 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안 열으셔도 돼요. 최종적으로는 요 계획을 할 겁니다. 그 지형 위에 이렇게 스로도 한번 내보고 고속도로 계획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국도 계획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본선에 램프 그다음에 분리차로 이렇게 있는데 겉에서 보면 뭐 계획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행단을 잘라보면 아마 다 중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차면도 그렇고 뭐 통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위에 배수 계획하는 거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형 위에 먼저 수로기설 기존 수로 계획하는 것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만 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형이 있는데 우리가 암선은 우리가 보링 데이터를 가져오면 보링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지층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보링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설계가 뭐 서면 계획이 끝나면 그때 측량 보내서 기관 쪽에서 데이터가 오긴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든 우리는 암선을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넣습니다, 보통. 뭐
5m 내려가고 2m 내려가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크리에이트 델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적용하시면 서피스에서 서피스 간 그 거리를 0을 넣어버렸네. 그래서 리핑함은 뭐 5m 깊이에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 뭐 RD나 RP에서도 똑같이 넣잖아요. 이런 기능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 어느 절도 구간은 3m, 어느 절도 구간은 5m. 그럼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지오 테크니컬이 있는데 이것부터 이제 긴트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은 아까 제가 리프로그 소개드릴 때 했던 것처럼 보링 데이터가 생각망을 만들어버려요. 지층을. 그래서 오목 구간, 요철 구간에 그런 좀 모순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뭐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로그를 활용하시는 거고, 현재는 기본 설계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층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층을 횡단 템플릿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주면 돼요. 지층에 대한 이름을. 요거는 다시 뭐 발판을 만들고 싶다. 그럼 선택해서 한 10m로 내려가고요. 그럼 이게 톨이 발휘 되는 거죠. 그래서 토사를 선택을 해보면 뭐 특별히 토사는 항상 액티브가 돼 있으니까 액티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엔드 컨디션 사면은 액티브를 따라가면 됩니다. 사면을 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액티브를 끄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핑은 요 이름 피처 네임을 우리가 리핑 뭐 통일하는 게 좋아요. 누구는 뭐 리핑을 그냥 한글로 리핑함 쓰시고 어떤 사람은 뭐 영어로 그냥 RI 뭐 PPARG 이렇게 쓰시고 어떤 분은 뭐 웨더드라 앞에서 WR 쓰시고 발파함은 어떤 분은 뭐 발라스트 뭐락 쓰시던지 다 틀립니다. 근데 하지만 같은 프로젝트 할 때는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린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리핑은 WR 웨더드락 해서 발판은 뭐 솔리드락이든지 뭐 SR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템플릿도 그렇게만 돼 있으면 그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 리핑은 피처 네임에 그냥 WR 치시면 돼요. 어떤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단순하고 템플릿에 맞추기 쉬운 걸로. 발판은 뭐 SR 이렇게 적용하면 그라운드 레벨 그 다음에 WR, SR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시면 돼요. 선형 검토나 나중에 토공량이든지. 그래서 템플릿 가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작업을 했는데 또 이것도 팁인데 우리 뭐 리드 원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이 화살표를 이렇게 확장해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언두를 할 거냐. all 하면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때까지 언두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to 마크를 해버리면 우리가 쇼잉 할 때 있잖아요.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 여기에 핀을 꽂아버리고 진행하다가 to 마크로 해버리면 고점까지 그 시점까지 언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리드를 해버릴 거냐 어느 한 시점까지만 리드 언두를 할 거냐
이런 팁도 있어요. 그럼 저는 all로 해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초기화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암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암선도 템플릿하고 연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1시간 정도는 직접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면에 대한 템플릿을. 10일 정도 교육을 하면서 최소한의 사면 템플릿은 한번 만드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직접 토리바를 따라가는 사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12번 한번 누르실게요. 그래서 오늘 드린 템플릿 익스프레스웨이의 메인 노드 한번 가실게. 메인 노드의 맨 첫 번째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웨이 메인 노드 맨 위에 있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아직 뭐 지형이 집안이 없으니까 여기서 액티브로 놓으시고 드로우 한번 해볼게요. 성톱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형이 지금 수평인데 여기에 서피스 슬로프에 뭐 한 10도 정도 주시고 다시 드로우 해보시면 이렇게 실제 지형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토부일 때, 뭐 절선 경계일 때, 그 다음에 절토부일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절토부 쭉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한 10단 정도까지. 아마 10단을 넘어가 버리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벤치 컷은 10단으로 해놨기 때문에 요즘 보이는 데까지만 이렇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 어베일러블에 WR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층에서 WR 줬잖아요. 그거예요. WR 주시고 드로우 한번 해보실게요. 그 다음 리핑함 경사만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SR 발파죠. 드로우 한번 해볼게요. 20m 소단으로 해서 지금은 뭐 도로공사도 10m마다 이렇게 소단이 올라가더라고요. 발파함이. 그래서 요때는 그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냥 20m 올라가는 걸로 해서 나중에 10m로 바꾸셨대요. 이렇게 올라가고 발파함을 밑에 성토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그냥 발파함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발파함이 절선 경계에 있다. 그러면 걸리는 쪽만 이렇게 경사가 바뀝니다. 요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하고 결과는 똑같지만 요 템플릿은 다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면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사면을. 폴더 위에서 두 번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여기 트레이닝 요 안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하시고 오른쪽 누르시고 뉴 하시고 뉴 확장되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앤드 컨디션 할게요.
그리고 요 점, 예, 요 점 누르시면 스텝이 있습니다. 뭐 0.01이든 엔터 치시고 마우스를 그쪽에 찍으셔야 적용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오른쪽 누르고 Add New Component. 사면이니까 조건이 뭐 심플이나 컨스트레인 아니고요. 심플은 대부분 사각형의 구조물입니다. 도로에서 사각형이면 포장 위주죠. 포장. 예. 그다음에 컨스트레인은 예, 점선 면으로 이어지는 뭐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고요. 그 밑에 엔드 컨디션이 있어요. 선택하고 원점 찍고 밑에 피처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 놓고 그리면 뭐 좀 수월하죠. 엔드 컨디션이니까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겠냐. 그레이딩으로 놓고 뭐 성토, 절터 보면 커슬로프 네임은 일단 GL로 이름은 뭐 상관없이 주겠습니다. 먼저 토사경사니까 1대 1.2로 올라갈게요. 1대 1.2로 올라가고 5m 올라가고 그게 소단이 생깁니다. 한 5m 올릴게요. 5m. 5m를 대충 올리겠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올리고 소단 하나 줄게요. 소단. 피니시. 처음부터 1대 1.2로 올라가고 5m 올라가고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제가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그 점을 수정하시면 좋아요. 포인트 네임은 그대로 갈게요. 슬로프는 원점을 제가 흰지로 주겠습니다. 흰지 R로 주고 첫 번째 경사 올라가는 데서 슬로프 1대 1.2입니다. 토사 경사 1대 1.2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버티칼 호리존탈로 되어 있는데 버티칼 5m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경사는 요 소단이죠. 소단 찍고 요거는 4%입니다. 4% 올라가고 호리존탈 1m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일단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2단 올라갈게요. 2단. 일단 토사만 먼저 그립니다. 2단. 엔드 컨디션. 요 끝점에서 비슷하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도 점을 1대 1.5로 올립니다. 호리존탈을 버티칼로 바꾸고 5m로 올라갈게요. 어플라이 하시고 이제 소단도 올렸습니다. 4%로 올라가고 호리존탈은 1m예요. 어플라이 됐습니다. 이제 토사는 이제 올렸어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끊기네요. 이렇게 일단 그리긴 했으니까
여기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한 반복이잖아요. 토사층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10단이면 10단 올라가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1단이 계속 10층까지 올라가네요. 1단이.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보실게요. 토사 1단입니다. 그림만. 1대 1.2 올라가고 1대 1.5 올라가고 소단은 1m씩만. 저 혼자 좀 다시 할게요. 저 혼자 여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토사 경사로만 개체를 그렸습니다. 1단 이렇게 그렸고요. 2단 이렇게 그렸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액티브로만 되어 있어요. 액티브로만. 토사 1단 올라가고 토사 2단 1대 1.5로 쭉 올라갑니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토사 1단은 1대 1.2 경사는 1단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조건을 다 해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지형 따라서 벤칭컷을 10 줬으면 10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벤칭컷하고 상관없이 그린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린 것까지만. 1단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1단 그려지고 2단부터 10단이 올라갑니다. 10단은 이 벤칭컷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은 리핑암 조건이 있을 때 사면경사를 적용을 해볼게요. 오른쪽 누르시고 엔드 컨디션 포인트점에서 비슷하게 리핑암 경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포인트를 수정을 할게요. 1대 1이고요. 호리존탈이 아니고 버티칼 5m 올라가겠습니다. 어플라이 할게요. 다음 포인트 요 소단 4%로 올라가죠. 네, 호리존탈 소단 길이 1m입니다. 적용할게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일단 요 집안 조건이 액티브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발팜이나 리핑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로우 해도 토사만 나오죠. 토사만. 그래서 요 사면은 지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 객체를 더블 클릭해 보면 토사 먼저 클릭해 볼게요. 액티브로 쫓아갑니다. 터레인 모델에 액티브 되어 있는 서피스에 무조건 이 엔드 컨디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핑하면 액티브가 아니잖아요. 리핑 발판은 액티브 안 해도 이 객체에서 터레인 모델 타겟을 액티브가 아니고 별도로 지층에 그 이름하고 같이 주시면 돼요. 리핑함 WR 주시고. 그래서 리핑 함선은 터레인에서 요 WR이라는 피처 네임을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적용할게요. 그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액티브. 그럼 토사만 올라가겠죠? 토사만. 그럼 리핑 함선이 나왔다. 그럼 리핑함 체크하고 드로우 해볼게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또 문제냐.
일단 벤칭컷 리핑하면 뭐 1단, 2단 쭉 나올 수 있으니까 벤칭컷 확인하시고 요 포인트 조건도 확인을 해볼게요. 포인트 조건 엔드 컨디션. 지금은 리핑함만 있으니까 다시 또 그러시네. 일단 여기까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해보고 다음에 토사경사를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토사경사 1단, 2단은 새로 그리셔도 되고요. 지금 그린 것까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고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이 포인트에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포인트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리핑함은 필요 없잖아요. 리핑함 하나 찌우고, 그래서 리핑함선은 요 터레인 모델을 따라가고요. 요 토사 리핑함선 위에 있는 토사는 액티브 따라가는 거예요. 액티브. 2단도 액티브 따라갑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토사 경사 올라가고 리핑함 올라가겠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리핑함선 더블 클릭 한번 하실게요. 여기 벤칭컷은 뭐 10단이든 20단이든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데이텀이 있습니다. 데이텀에 요 소단이 생기는 기준점을 뭘로 할 거냐 합니다. 소단이 생기는 기준점. 우리가 1대 1점이든 1대 1.5든 뭐 1대 1이든 발팜은 20m마다 생기고요. 리핑하고 소단은 토사는 5m마다 생기면 여기 5를 주시면 돼요. 5를. 엘리베이션 데이텀이 아니고 포인트 데이텀.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할 거냐. 요 힌지 R입니다. 요 힌지의 R이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요거 확장하시면 돼요. 포인트 데이텀 확장하시면 힌지 R이 있을 겁니다. 요 힌지 R을 기준으로 스탑 엘리베이션 5m마다 소단을 주겠다는 거예요. 5m. 근데 우리가 5m마다 그렸잖아요. 네. 근데 5m마다 그리더라도 이게 프라이어리티입니다. 네. 여기서 3m 주시면 그냥 3m마다 소단이 생겨요. 네. 일단 5m 줄게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할게요. 어플라이. 그 다음에 리핑이 끝나는 그 포인트점, 리핑 소단이 끝나는 포인트점입니다. 리핑 소단 끝나고 토사 올라가는 그 포인트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아까는 토사 일단은 이게 해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리핑은 계속 리핑함이 깊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집안까지 쫓아가라는 거예요. 집안까지.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토사 1단 리핑암 위에 있는 토사 1단 요거는 갖고 왔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토사 1단 소단 끝에 더블 클릭해 보면 이게 체크가 해지가 돼 있죠. 당연히 아까 해지했으니까 토사 1단은 1단만 생기는 거예요. 토사 1단은
그럼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나 이상이 있나 없나. 지금 토사 경사로만 되어 있는 거 일단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같이. 이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토사만 있다고 그러면 요 우선순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리핑 선택을 할게요. 리핑이 나오면 리핑이 토사보다는 우선이잖아요. 이 리핑함 토사 1단, 토사 2단 있는 요 사면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리핑함이 있을 때는. 리핑함이 나올 때 먼저 그린 요 토사 라인은 후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사를 우선순위를 뒤로 쫙 미룰게요. 한 10 정도. 이 뒤도 한 10 정도. 토사만 그린 거. 토사만 있을 때는 당연히 요거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리핑함이 있을 때는 이 리핑함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액티브로 놓으시고 토사만 있으면 토사만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리핑함이 나왔다. 리핑함이 나오면 그게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린 거. 리핑, 토사 2단. 우선순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객체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면 조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템플릿이 없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또 미국 애들은 또 소단이 없어요. 이런 사면 조건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네, 한번 확인하시고 네, 좀 10분 쉬셨다가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5분에. 네. 그 아까 토사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오셨잖아요. 갖고 와서 요 점을 무브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그 점이 아마 중복이 됐을 거예요. 갖고 온 점, 기존에 있던 점이 두 개잖아요. 그죠? 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시고 점 두 개인데 하나를 머지를 시키시면 돼요. 요 점에 오른쪽 누르시면 머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머지 포인트에서 메뉴 잘 보시면 딜리트 포인트예요. 뭘 지울 거냐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점을 지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점이 하나로 다시 통일될 겁니다. 뭐 그리실 때 뭐 쭉 마우스로 캐드 그리듯이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엔드 컨디션을 이렇게 한 번에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따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서 아유 이거는 또 요거네. 요거는 엔드 컨디션이 아니고 컴포넌트로 그린 거죠.
그 테스트를 해보면 컴포넌트를 그린 건 지형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려져요. 네. 그래서 아까 한 번에 그린 거는 요거는 포인트 설정이 요것도 벤치를 주면 똑같이 계속 나오겠죠. 네. 10단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토사는 1단은 1대 1.2로 그리고 2단은 1대 1.5로 계속 한 10개 그려놓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편집하기가 쉬워요. 그건 나중에 이따 오후 시간에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리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릴 때 이번 시간은 원칙이 밑에서부터 소단 올라가고 사면 올라가고 하나의 소단까지만 이렇게 한 세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엔드 컨디션으로 요 소단 끝에서 하나 올라가고 또 소단까지 이렇게 계속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드래그 앤 드랍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그 매치할 점에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누르면 바로 붙이면 맞아요. 바로 붙이면 그냥 머지가 자동으로 됩니다. 네. 머지가. 근데 두 점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하나 끌어와서 이렇게 붙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하든지 하나를 삭제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토사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토사만 있는 맨 처음에 그린 거 프라이어리티 10짜리 1단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벤칭이 10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토사 1단은 벤칭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만 그려지니까. 이 10하고 상관없이 이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그냥 1단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1단만 그려지게 되어 있고 2단부터는 그죠? 벤칭 10이고 여기도 데이터 포인트를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네, 토사. 어차피 5m마다 생기지만 데이터 포인트를 포인트 데이터 힌지 그 다음에 5m마다 생기겠다. 리핑암 확인해 보시면 리핑암도 객체에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벤칭 컷이 한 10단 정도로 충분히 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데이터 그 포인트로 해서 했고 스텝도 5m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리핑암은 계속 깊이에 따라서 리핑 암선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핑 암선의 끝단, 소단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핑 암선 뒤에 있는 토사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것도 벤칭컷이 10으로 되어 있고 데이텀 지금 노 데이텀으로 있는데 이것도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포인트 데이텀 포인트로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아니면 설계 기준마다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도로 표준횡단하고 포장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면 도로 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램프 같은 경우에는
평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좌우측 평경사에 따라서 사면 소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센터를 해주시면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센터. 아니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기록계 끝, 왼쪽이면 왼쪽 기록계 끝. 요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기준으로 소단 높이가 생깁니다. 딱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가 요거밖에 없어서 요 기준인 거고, 도로 표준횡단 중분대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소단 높이가. 데이터분 스텝은 5m. 다음도 객체 선택하시고 벤칭 컷 10에 데이텀은 포인트 데이텀 스텝은 5m.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춰놨어요. 최종 테스트 해보시면 액티브만 되어 있으면 토사만 있는 거죠. 그럼 토사만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리핑암이 나왔다. 리핑암이 나왔다 그러면 리핑암 적용하시고 드로우하면 두 번째 그린 객체가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프라이어티. 그래서 리핑암 올라가고 토사 1단, 토사 2단 쭉 올라갑니다. 그럼 발파함 있잖아요. 발파함. 그래서 발파함 1단 20m 올라가고 3m 소단 가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에서 요 두 번째 컴포넌트 갖다 붙일게요. 발파함 끝단에다가 한번 해보실게요. 발파함은 1대 0.7로 올라가고 20m입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끝에 붙였어요. 발파함 1단, 리핑함 1단, 토사 1단, 네. 마지막 1대 1.5. 그럼 발파함 객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거죠. 타겟 타입, 터레인 모델. 터레인 모델이 액티브가 아니고요. 아까 암선 만들 때 SR이었잖아요. 네, 솔리드 락. SR로 주시면 됩니다. SR. 그 다음에 벤칭 것도 충분히 주시면 돼요. 뭐 한 10단을 주시던, 뭐 5단 주시던. 그 다음에 데이텀도 엘리베이션 데이텀이 아니고
엘리베이션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소단 높이를 똑같이 맞출 때 터널 같은 경우에 이쪽 갱구 이쪽 갱구 높이가 틀리다. 어쨌거나 이쪽 갱구의 높이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베이션 데이터 설정해내면 똑같이 맞아져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베이션 데이텀이 아니고 포인트 기준입니다. 나중에 중분대 있으면 중분대 센터라인 하시면 돼요. 스텝 엘리베이션은 여기는 20m예요. 20m. 어플라이.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볼게요. 액티브 하시고 각자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WR 하시고 그 다음에 SR. SR이 되시는 분은 또 용하지. 안 되시는 분은 프라이어리티가 중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리핑함하고. 둘 다 1이잖아요, 지금. 아까 토사는 10으로 쭉 떨어뜨려 놨잖아요. 지금 발파 쪽 이 사면 프라이어리티하고 리핑함 토사 프라이어리티가 1로 중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예요? 발파함이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리핑함이 있는 그 객체를 프라이어리티 한 5 정도로 주시면 돼요. 그 세 개를. 리핑함만 있는 프라이어리티 5 적용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토사 객체도 다 5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티브 하시고 WR 그 다음에 SR 그죠? 20m마다 생기죠? 이렇게 해도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설정값이 많긴 해요. 알파랑 리핑 그 만나는 경계, 리핑과 토사 만나는 경계 이런 것도 설정을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프라이어리티 조정하셔가지고 아마 요 사면은 다 필요하실 거예요. 도토부, 도로부, 구조부, 토질부 다. 각각 다 뭐 합성토든 갱구든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래 만드신 거를 그 폴더에 맨 첫 번째 템플릿이 있습니다. 00 트레이닝 4차로 그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여기서 테스트 해보시면 템플릿에서 어베일러블이 액티브밖에 없습니다. 액티브밖에. 드로우 해보면 성토부만 그려지고요. 절토부는 안 그려집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신 걸 갖고 올게요. 그린 걸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지금은 절도 축구가 없잖아요. 이렇게 확대하시면 요 다이크밖에 없습니다. 성토부. 왼쪽 하단에 이게 있어요. 액티브 템플릿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절토부 축구랑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 점에 붙이시면 되죠. 요 점에 요 라인은 제가 임의로 가상의 라인을 그린 거예요. 요 라인은 요 힌지 언더바 R 언더바 01 요 점에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갖고 올게요. 다시 라이브러리로 선택하시고 여기 갖고 오기가 애매하겠구나. 쭉 당기고 여기 놓으시고 액티브 템플릿 하시고 그죠? 당기고 이미점에 놓으시고 그 점 잡으셔서 무브 하시면 돼요. 무브 포인트. 이때는 지금 무브하면 그 점이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죠? 무브에서 갖다 놓으면 더블 클릭해 보면 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셔야 됩니다. 머지. 그래서 오른쪽 누르시고 머지 포인트 찌울 거 밑에 거 힌지 R 언더바 01 찌우시면 되죠. 이렇게 붙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실게요. 테스트. 그럼 이제 다 뜨죠. 어베일러블에 액티브 WRSR WR SR 이렇게 뜹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보실게요. 반대편도 드래그 하시면서 확대하시고 드래그 하면 그냥 드래그 하면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거꾸로 그렸잖아요. 오른쪽 거 그렸잖아요. 드래그 하시고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미러 하면 좌우측 똑같이 생깁니다. 그 점은 똑같아요. 리플렉트 하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하시고 액티브로 하시고 무브 하시면 됩니다. 머지 하시고 됐으면 테스트 웃음의 의미가 잘 돼서 웃으시는 건지 안 돼서 웃으시는 건지 황당해서 웃으시는 건지 포인트가 바뀐다? 자동으로 바뀐 일이 몇시 100% 도와주세요. 이름은 규칙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은 뭐 오른쪽 왼쪽 얘가 자동으로 구분하는 건 아닌데 오른쪽 그릴 때 무조건 R자 붙이게 해라. 그러면 R-1, R-1 이렇게 순서로 생깁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순서로 생겨요. 앞에 프레텍스 같은 건 뭐 R이든
뭐 포인트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나 서로 컨스트레인 조건, 아까 뭐 힌지 조건 이런 게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 다 포인트를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했는데 내가 그 포인트 이름을 바꿨어. 그냥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거는 바뀌는 이름 자동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사면 한번 그려봤고요. 성토부도 똑같습니다. 네, 성토부는 어차피 뭐 토사경사 1대 1.5, 1대 1.8 그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똑같이 내려가. 그래서 절토부일 때는 이런 사면이 절토부 L형 축구가 생기고 성토부일 때는 다이카가 생기면서 절토부 축구는 안 생기고 이런 거는 디스플레이 룰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하시기에는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고 지금은 이 사면이 생기긴 했지만 라이브러리 요 창에서 사면은 보이지만 L형 축구는 안 보입니다. 그죠? 일단 갖다 붙이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하시면 L형 축구 뒤에 그 보호기록계 뒷처음 뒤에 이게 보일 겁니다. 근데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L형 축구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액티브 템플릿에서 요 송토부 사면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송토부 사면. 송토부 사면 더블 클릭해 보면 얘는 뭐 송토부 조건에서만 생겨야 되잖아요. 송토부 조건에서만. 요 졸토부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졸토부 조건에서만 생겨야 됩니다. L형 축구가 보일 때 요 객체가 생기는 거예요. L형 축구가 안 보이면 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요. 페런츠 컴포넌트.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요거 토사만 일단 더블 클릭해서 페런츠 컴포넌트를 요거 선택할게요. 페런츠 컴포넌트 요 포인트를 찍으시고 어떤 거를 페런츠로 할지 L형 축구 찍으시면 돼요. L형 축구. L형 축구. 어플라이 하시고 그래서 다음 네임에서 요 포인트 있죠? 요거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부러 요 창을 나가서 선택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포인트 찍으면 바로 여기에서 그 포인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찍고 다음 객체 선택하고 얘도 페런츠 컴포넌츠를 L형 축구로 하겠다. 이렇게 어플라이.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가 아니라 라이브러리로 가볼게요. 그죠? 엄마 아빠로 지정해 놓은 거는 L형 축구가 안 보이면 얘도 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 객체마다 페런트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 객체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해서 이런 최종 템플릿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성터브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액티브 해놓으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페런트 설정하시고 디스플레이 룰도 설정하고
제가 디스플레이 룰을 하나 지금 남으신 것도 하나 소개를 드리면 그러면 이 L형 축구 자체는 이 사면은 L형 축구를 따라가지만 이 L형 축구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안 생기잖아요. 성토부일 때는 안 생겨야 되고 성토부 다이크는 절토부일 때는 안 생겨야 되고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면이야 뭐 다이크든 L이든 뭐 패런트를 설정해 놓으면 되지만 그럼 얘 엄마 아빠는 뭔 조건으로 생기고 안 생기고 하냐. L형 축구를 한번 저는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디스플레이 룰에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요 디스플레이 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 그럼 규칙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해놓은 걸 삭제를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이 L타입 적용하는 방법인데 왼쪽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임의로. 그 조건을 볼까요? 요거예요. 요 L형 축구가 보여지는 조건, 안 보여지는 조건은 어떨 때냐? 에디트 한번 규칙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 기준은 호리존탈에 대한 기준이다. 그 설정해 놨습니다. 호리존탈이 어떤 조건일 때 fill L2라는 점, fill L2가 요겁니다. 성토부 1단에 떨어지는 요 점이에요. 요거는 아무 걸로나 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기준. 요 점과 성토부 보호기록계 요 힌지 요 끝에 요 점. 요 점 간의 거리가 0이면 절토부잖아요. 그죠? 성토부 1단 사면 끝점과 보호기록계 끝점이 0이면 그 순간은 이제 절토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토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점점 사면이 줄잖아요. 그 소단 1단에서 쭉 줄다가 그 소단 1단의 끝이 보호기록계랑 딱 맞으면 그 사면의 길이는 0이잖아요. 그죠? 더 적어지면 마이너스 0.01부터는 절토부잖아요. 그죠? 그게 0보다 작으면 이 L형 축구가 보여지라는 겁니다. 그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수입니다. 산수. 이 점에서 이 점 간의 거리가 0이면 0보다 작으면 L형 축구를 보여지게 해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절대거리죠. 호리존탈의 절대거리. 요 성토부 사면의 요 점과 보호기록계 요 점이 뭐 0보다 작으면 이 조건이 이 다이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L형 축구에. 그래서 보여지게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게 보여지면 사면도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요 다이크는 성토부 다이크는
저 규칙이 필요 없는 게 성토부 사면만 따라가면 돼요. 성토부 사면이 안 보이면 쟤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이크를 더블 클릭해 보면 페런츠 컴포넌트는 성토부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이 성토부 사면이 없으면 얘는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부일 때 그려지고 사면이 그려지죠. 근데 성토부 사면이 줄어들다가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 다이크는 사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토부 다이크는 보여지잖아요. 왜 보여지냐? 아까 요 점에서 요 점 간의 거리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여기까지 설정해서 하시기에는 좀 무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사용하시고 기본적으로 사면은 만들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사면은. 그래서 이런 애정 축구나 다이크 그런 포장 이런 디스플레이 룰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후부터는 아까 수로하고 도로 계획하고 트리밍하는 거 도로 계획 트리밍하고 배수 계획하는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